태국이요. 키 오래는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저도 영업이잖아요. 가서 뭐 할 수 있어? 미약함 그룹 딸내미도 있을 것인데. 태풍 커머니? 뭔데 갑자기 잡아가? 우재민! 어째저째 슈박 안전화를 멕시코로 보내는 강태풍과 오미선의 활약 짠하고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겨서 태풍의 눈알도 슈박 사장님도 태풍 상사도 살려냈는데요. 유일하게 손해본 사람 표현준이 있습니다. 아버지 표바코에게 강태풍에게는 깜냥이 안 된다고 제대로 무시를 당하는데요. 이제 해외로 헬멧을 팔러 가는 태풍이 여기까지 표현준이 검은 누명을 씌우는 걸까요? 잘 나가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 예고되어 있는데요. 8화 예고편 자세히 보시면서 표현준의 흑화와 태풍이의 활약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들어보시죠. 태풍이가 어디로 수출할지 몰라 할 때 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태국 방콕 올림픽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바로 태국 방콕 올림픽에 박찬호를 비롯한 국가대표 야구팀, 일기 드림팀이 구성된 기사가 예고편에서 나왔죠.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일깨워줄 하나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방콕의 경우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매우 높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였죠. 압도적인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없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단속이 매우 엄격해지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라는 걸 알아냈네요. 또 한국이 IMF를 겪었어도 한국산 제품은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이 헬멧은 이미 미국에서도 품질을 검증받은 제품이니 저가 중국산보다 높은 품질의 헬멧을 찾는 소비자층을 공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듯합니다. 태국이요. 헬멧이 의무화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특히 올해는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이한희님은 태국 현지의 사업가인 듯 보이는데요. 이미 태풍 상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협력사인 것 같습니다. 이한희를 통해서 헬멧을 팔 루트를 소개받을 듯한데요. 태풍이는 이 해외 수출을 위해 고마진 과장을 영입하면서 태국 드림팀을 꾸렸죠. 사실 둘째를 낳고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고마진에게는 태풍이의 제안이 너무도 반가웠을 거예요. 일할 곳이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그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발벗고 뛰는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며 고마진을 영입하는 태풍이의 사람을 얻는 기술.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번에 태풍이는 안전화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찰한 사장님이나 이매진호 선장님이 아버지 강진영 사장을 카이사르강이라며 신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좋은 관계로 남긴 사람들의 도움으로 태풍이에게는 일을 해결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태풍이도 아버지를 꼭 빼닮아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빚쟁이에 쫓겨 떠나는 윤성이에게 태풍이에 가진 모든 것을 주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헬멧과 빚진 돈을 주고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네요. 다음 화에선 태국에서도 사람 얻는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태풍이가 여자를 얻는 방법도 매력 있습니다. 미선이의 면전에 대놓고 좋아한다, 이뻐 보인다 라며 직구를 날리며 고백을 하는데요. 거절하거나 망설일 여지도 없도록 화끈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아주 태풍이다워 보이던데 이 둘은 할 일이 많아서인지 본격적인 로맨스는 진척이 없긴 합니다. 물건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뭔 상관이야? 어차피 강 사장이랑 나랑 둘이 갈 건데 상관없지. 저도 영업이잖아요. 가서 뭐 할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태국팀으로 합류한 고마지는 은근히 오주임을 무시합니다. 그전에도 각종 심부름으로 하대하던 그였는데 태국에 가서도 오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예고편 화면에는 항구의 물류센터 포스터가 보이죠. 이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마진이 나서서 계약하는 모습입니다. 오주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체크하고 알아가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고마진은 거침없이 일하기도 하고 영업도 꽤나 잘할 것 같은데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바코에게 원단을 빼앗겼을 때 계약서 확인도 못했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가만히? 아니 누구신데요? 아니 뭔데 갑자기 잡아가? 부장님! 오미선과 강태풍이 경찰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거래처가 될 인맥을 만들기 위해 태풍이와 미선이는 이한유의 추천으로 클럽으로 갑니다. 그런 인맥은 어디서 만들어요? 요즘 젊은 애기들은 클럽이라 그러더라고. 리아캄 그룹 딸내미도 있을 것인데. 턱시도를 빼입은 태풍이가 드레스를 입은 오미선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진짜 이쁘고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이들의 로맨스에 속도가 좀 붙길 기대합니다. 클럽에서는 니아캄 그룹의 딸을 만나려는데요. 니아캄 딸이 턱시도의 태풍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건 아닐까요? 인맥 만드는 데는 태풍이도 보통 아니잖아요. 태풍이에게 반한 니아캄 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역시 잘생기고 봐야. 암튼 경찰이 들이닥친 다음 날 고마진이 안 보이는 것을 보니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태풍 상사라고 확인하며 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표현준의 방해 공작이죠. 항구로 물류를 받아야 하는데 표상선의 표현준이 한국에서 물류를 보내는 순간 이제껏 그랬듯이 딜레이를 시켜서 물류회사와의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게다가 딜레이 시킨 이유로 한국에서도 믿을 수 없는 수상한 회사라며 거짓 신고를 태국에다 넣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간 고마진을 통해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현준이 아니라면 고마진이 일을 처리해 놓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고의 문제나 계약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물류회사 측에서 경제사범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한유의 도움이나 미선이와 태풍이의 기막힌 집념으로 풀어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방해만 하는 표현준에게 복수는 언제 하게 될는지 지금은 제일 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여타한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표현준은 이제껏 해온 깡패짓과 방해 작업으로 태풍이를 쓰러뜨리려는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력으로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깊은 함정을 파다 보면 결국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 텐데요. 그 함정이 뭘지 다음 화에서 기대해 봅니다. IMF를 극복하고 가족과 사랑과 회사, 잃어버린 집을 되찾을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해 보면서 27년 전의 기억을 추억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태풍 상사. 이제 중후반을 넘어서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8화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와 미리 보기로 또 만나실 거죠? 구독, 좋아요로 태풍이도 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디드랍과 함께.